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니퍼 네트워크스의 CTO인 라시 이바카입니다. 오늘날 5G 네트워크의 인프라 발전은 최근에 굉장히 가속화됐죠. 오픈 랜 혹은 오랜 모바일 네트워크 아키텍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는 과거에 통합된 인티그레이티드 스타일에서 벗어나서 보다 네트워크가 분산이 되고 서로 다른 다수의 컴포넌트 형태를 다수의 벤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이 네트워크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도 활용할 수 있게 됐죠. 주니퍼 네트워크스는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오랜 분산형 아키텍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5G 네트워크의 성장에 주요하다고 믿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을 위한 오픈 이코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해 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디시 와이어리스의 부사장이신 막 루안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크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오픈 랜 기반 5G 네트워크에 관한 마크님의 비전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 그리고 디시 와이어리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DC가 운이 좋았던 게 신규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한 때가 오픈 랜 생태계가 성숙했을 때였습니다. 오픈랜이 저희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화된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줍니다. 말 그대로 랜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든지 확장성을 클라우드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랜상에서도 존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 있다 하면 이제 여러분이 여러 벤더와 아이디어를 다양한 조합으로 매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혁신이 가속화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기존 우수한 벤더들이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도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진출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을 이어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픈랜은 실리콘 벤더와 같은 플레이어들이 그들의 노하우와 투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새로운 카드와 엑셀러레이터, 새로운 실리콘인 셈이고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축제날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주니퍼 네트워크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디시 와이어리스에 어떤 면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니퍼가 업계의 선각자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주니퍼와 협업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요. 소프트웨어 가상화 분야에 있어서는 주니퍼가 항상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선호하는 V라우터나 세일스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저희가 선호하는 쿠버네티스와 클라우드 아키텍처에서도 구동되는 것들이죠. 주니퍼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켜보다 보니까 자동화와 애플리케이션 생태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아가서 AI의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네트워킹 역량과 기존 네트워크에 이 AI과 데이터를 도입해서 수많은 데이터 기반 인텔리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요. 주니퍼와 저희 회사 담당팀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기도 했죠. 양사모도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의견을 듣고 싶은 게 올해는 완전히 새로운 아키텍처고 조금 논란도 있죠. 몇몇 벤더들은 오랜 도입을 반대하기도 하고요. 올해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될 건지, 업계의 오랜 향방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참가해서 보니 모두가 버추얼 랜과 오픈 랜이 앞으로의 나갈 방향이라는 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논쟁점은 얼마나 빨리 기존의 로드맵과 기존의 칩셋 그리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구현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 신기술을 어떻게 잘 도입할 것인지죠. 클라우드에 기반해서 혁신 기술을 추구하고 쿠버네티스 스택을 사용하고 확장성을 갖춘 마이크로소프트 기반 기술을 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 없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각양각색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 회사 같은 신생기업은 그린필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죠. 그런데 전통적인 플레이어나 오퍼레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도입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차원이나 스탠다드를 위해서 일부 도입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죠. 방식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가상화된 소프트웨어 기반 오픈 랜 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전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입니다. 저희가 오랜 분야의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모바일 네트워크 상의 랜 인텔리전스 컨트롤러나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을 도입하는 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오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에코시스템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생태계가 결국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랜이나 오픈 랜 네트워크를 디파인할 때 관측 가능한 가시성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데이터가 얻어지고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면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든지 그 애플리케이션이 지금은 생각지도 못한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일 수도 있죠. 그걸 활용해서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로써 다양한 새로운 이점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의 이 앱스토어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컴퓨팅과 데이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5G 오랜 아키텍처에서 가장 희소한 비싼 리소스는 스펙트럼입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이 스펙트럼 사용 방식에 있어서 새로운 방식이나 효율적인 방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기술자이고 제 자체가 기술의 애호가이기도 하고 기술 시험과 실험을 정말 좋아합니다. 과거에 여러 번 스펙트럼 효율을 30에서 40% 개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봤거든요. 엔지니어 입장에서 보면 이 30에서 30%는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물론 이 수치가 스펙트럼 전반에서 얻어진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따져봐도 스펙트럼 효율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유의미하죠. 스펙트럼의 비용과 가격을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가능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드론이나 교통을 위한 스펙트럼 아니면은 특정 유스케이스 대상의 스펙트럼을 효율화하고 스케줄러나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보다 더 잘 집중시킬 수 있겠죠. 데이터가 실시간이면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슬라이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요. 무선 접속망에 대한 슬라이싱이나 트랜스포트나 코어 슬라이싱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니퍼는 트랜스포트 슬라이싱과 코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제공한 최초의 기업인데요. 랜과 엔드-투-엔드에 대한 슬라이싱의 역할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슬라이싱은 결국 서비스에서부터 트랜스포트, 코어, 그리고 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도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슬라이싱이라는 게 일종의 인텔리전트 컨트롤러의 프로토타입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역량을,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컨트롤러가 트랜스포트에도 제공되기를 바라는데 주니퍼에서 이거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제 기대치를 말씀드리면 이제 클라우드 최적화 레이어에서도 인텔리전트 컨트롤러가 적용되고 클라우드 레벨에서도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고 또 각각의 슬레이스에도 적용이 돼서 지역에 따라서 낮이건 밤이건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오픈 이코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보자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이 있을 텐데 네트워크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전통적으로 무선 네트워크는 피크에 대비해서 설계됐죠. 낮 시간 동안의 피크,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하는, 예를 들어서 통근 중이나 집에서 네트워크를 더 소비하는 1시간 정도의 피크, 아니면 신년전화 같은 특정 이벤트에 대비한 피크에 대비해서 설계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모바일 네트워크가 피크 이외의 시간이나 시즌에는 많은 부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데이터나 확장성,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규모를 확장하고 축소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죠. 트래픽을 조율할 수도 있고 또 전산 컴퓨팅도 조정할 수 있죠. 클라우드에서 하듯이요. 그래서 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고 무선 네트워크의 전력 소비량도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력 소모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 조정해서 낮출 수도 있고 또 트래픽도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업그레이드하는 거를 굳이 바쁜 시간 동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트워크가 덜 분주하고 아니면은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오프로드 할 수 있을 때 하면은 더 좋겠죠. 그래서 더 가시성이 확보가 되고 슬라이스와 유스케이스가 갖춰지면 오펙스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네트워크 전력 소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크님. DC 와이어리스의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 2년 동안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주니퍼 네트워크스가 파트너로서 어떻게 지원해 드릴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몇 주 전에 이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죠. 현재는 저희가 클래식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이나 다른 클래식한 기기들에 기반한 첨단 서비스를 배포해 왔습니다. 그런데 향후의 초점은 저희가 주니퍼와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어떻게 SD-WAN의 첨단 모빌리티를 갖출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보안 역량을 갖추는 거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SD-WAN 아니면 원격 근무자들이 있는 시설에 어떻게 하면 심리스한 원격 액세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역량을 머신과 센서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인터넷 역량이 여전히 유선 연결된 인터넷 기기에 대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5G가 도입이 되면 기존 우리가 하던 일을 무선 연결된 어떤 기기로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선 연결된 형태로 예를 들어서 형태는 상관이 없죠. 와이파이, 5G, CB나 C밴드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거를 소비하고 노출하고 또 이 기술들을 조합하고 통합해서 엔터프라이즈 레벨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니퍼 네트워크스가 DC 와이어리스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건승을 기원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훌륭한 질문 던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